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는 12월 7일 윈터 미팅 개막을 앞두고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루머는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루머 중 가장 놀라운 건 샌디에고가 젠더 보가츠를 노리는 서프라이즈 팀으로 떠올랐다는 뉴욕 포스트 존 헤이먼의 보도입니다. 헤이먼은 샌디에고가 보가츠를 영입하면서 타티스를 외야로 옮기고 김하성에게는 유틸리티를 맡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움직임으로, 하지만 스토브리그 때는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기 위한 에이전트의 언플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기자를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가츠의 에이전트는 보라스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은 관심왕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일루수가 가장 필요한 샌디에고는 호세 아브레우 영입 전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프렐러 단장이 중복 투자의 달인이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샌디에고가 포스트 시즌 12경기를 하게 되면서 8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타티스는 내년 첫 20경기를 결장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타티스는 더 이상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 고집을 부릴 수 없고 구단이 외야로 가라면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타티스는 약물 적발 이후 그동안 거부했던 어깨 수술을 받는 등 모든 것을 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레유는 내년이 36세 시즌인 선수이며 리조가 양키스에 잔류하면서 휴스턴을 비롯해 많은 팀들이 아브레유를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프렐러는 일루수를 무리하게 영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크로네너스를 일루로 보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보가츠가 들어오고 타티스가 외야로 간다면 샌디에고는 타티스, 그리샴, 소토의 외야와 마차도, 보가츠, 김하성, 크로네너스의 내야가 만들어집니다. 이쯤에서 유격수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A 시장에 나온 유격수 빅4는 카를로스 코레아, 트레이 터너, 젠더 보가츠, 댄스비, 스완슨입니다. 팬그래프의 예상 금액은 코레아가 8년 2억 5,600만 달러, 터너가 7년 2억 1,000만 달러, 보가츠가 6년 1억 6,800만 달러, 스완슨이 6년 1억 4,100만 달러로 코레아는 연평균 3,200만 달러, 터너는 연평균 3,000만 달러, 보가츠는 연평균 2,800만 달러, 스완슨은 연평균 2,350만 달러입니다. 코레아는 내년이 28세 시즌이고 스완슨은 29세 시즌, 터너와 보가츠는 30세 시즌입니다. 코레아를 제외한 터너, 보가츠, 스완슨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지명권과 국제계약 보너스 머니의 손실이 발생하며 코레아와 보가츠는 에이전트가 보라스로 갔습니다. 퀴라소보다 더 작은 섬으로 네덜란드령인 아루바에서 태어난 보가츠는 아루바 출신 유일한 올스타 선수로 그야말로 로열 로드를 걸어온 선수입니다. 보가츠는 만 20세인 나이로 2013년 8월 22일에 데뷔해 포스트 시즌에서 대활약을 함으로써 보스턴에서 도합 42년을 뛰고도 우승 반지가 없는 테드 윌리엄스, 칼 야스트렘스키와 달리 데뷔 2달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따내게 됩니다. 보가츠는 BA의 2014년 유망주 랭킹에서 2위에 오릅니다. 당시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 1위는 바이런 벅스턴, 2위는 젠더 보가츠, 3위는 오스카 타베라스, 4위는 다나카 마사히로, 5위는 하비에르 바에스, 6위는 미겔 사노, 7위는 카를로스 코레아, 8위는 크리스 브라이언트였습니다. 에드가 렌테리아가 실패한 이후로 유격수 자리가 늘 고민이었던 보스턴은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하고 스티븐 드루를 잡지 않음으로써 유격수를 보가츠에게 맡기게 됩니다. 2018년 JD 마르티네스 입단과 함께 타격이 무섭게 성장한 보가츠는 2019년 유격수로는 역대 7번째이자 보스턴 유격수로는 1998년 노마 가르시아 파라에 이어 2번째로 3할 30홈런 100타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50개의 2루타까지 보탠 기록으로는 1996년 에이로드에 이어 유격수 역대 2번째였습니다. 올해도 마지막 33경기에서 3할 3푼 9리를 몰아친 보가츠는 아메리칸 리그 타율 3위와 함께 타율, 출루율, OPS에서
메이저리그 유격수 1위에 올랐고 팬그래프 승리기여도 6.1과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5.7은 모두 아메리칸 리그 유격수 1위였습니다. 샌디에고가 충분히 욕심을 낼 만한 선수인 겁니다. 데뷔 후 한 번도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며 연평균 149경기를 소화한 보가츠는 지난 5시즌 동안 팬그래프 승리기여도에서 프란시스코 린도어와 트레이 터너에 이어 유격수 3위에 올랐고 WRC 플러스 134는 유격수 1위였습니다. 보가츠의 최대 강점은 꾸준함으로 보가츠는 5년 동안 WRC 플러스 기록이 129에서 141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보가츠의 최대 약점은 수비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으로 하지만 트레버 스토리가 2루수로 합류한 올해 보가츠는 DRS4와 OAA5를 기록하는 수비에서의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3루에 데버스가 아니라 마차도가 있고 김하성이 2루를 맡게 될 경우 보가츠의 유격수 수비는 정상급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 시즌이 끝나고 무키 베츠에게 8년 2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퇴짜를 맞은 돈브로스키는 베츠가 2018년 MVP가 되며 도저히 잡을 수 없게 되자 그 돈을 보가츠와 크리스 세일에게 씁니다. 보가츠가 맺은 계약은 6년 1억 2천만 달러로 새 시즌 후 옵트아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보스턴의 구단 운영에 대놓고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스턴과 정을 뗀 보가츠는 옵트아웃을 선언하고 FA가 됐고 보스턴은 데버스와 계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샌디에고는 보가츠를 잡아야 할까요? 과거 클리프리를 놓친 후 에드리안 벨트레를 영입해 대박이 난 텍사스도 있지만 순리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사치세 기준선을 살짝 넘긴 샌디에고는 현재 사치세 기준선까지 여유가 2,300만 달러에 불과하고 가뜩이나 팜을 탈탈 털어버린 상황에서 퀄리파잉 오퍼 선수를 영입하는 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보가츠에게 관심이 있다면 지명권 손실이 없는 코레아를 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코레아 또는 보가츠를 영입하게 된다면 내년 시즌 후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는 마차도의 계약을 새로운 유격수 계약으로 대체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센과 코다이에게 관심이 많은 샌디에고는 호르에 알파로를 방출한 포수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짐 보드는 트렌트 그리샴을 토론토에 주고 데니 젠슨을 데려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토는 그리샴에게 중견수를 맡기고 부상이 잦은 스프링어를 우익수로 보낼 수 있으며 샌디에고는 포수 보강과 함께 고민 없이 타티스에게 중견수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츠버그가 내년 연봉이 450만 달러로 예상되는 취지만에 이어 역시 1루수 지명타자 자원인 카를로스 산타나와 1년 672만 5천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산타나는 스위치히터이기 때문에 좌타자인 최지만과 중복 자원처럼 보이지만 올해 우타석에서 더 좋은 활약을 했으며 지명타자를 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츠버그의 목적은 선구안이 좋은 취지만과 산타나를 통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유도한 후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매물로 내놔 유망주를 얻기 위함입니다. 만 36세인 산타나가 합류함으로써 피츠버그의 40인 로스터 선수 중 유일한 30대였던 만 31세의 취지만은 최고령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매치에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다가 미아가 됐던 마이클 콤포토는 옵트아웃이 포함된 2년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최고의 관심왕인 컵스는 포수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와 접촉했으며 콤포토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코레아에게 관심이 있는 팀은 8팀이며 그중 이름이 드러난 팀은 컵스, 샌프란시스코, 다저스, 미네소타입니다. 특히 미네소타는 코레아와의 재계약에 대단히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루머스는 나머지 4팀을 시애틀,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볼티모어로 예상했습니다. 벨린저에게 관심이 있는 11개 팀에는 휴스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가 탄로났을 때 다저스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한 선수는 벨린저였습니다.
헌터 램프로를 에인절스로 트레이드한 미러키는 내년 연봉이 1,000만 달러인 콜튼왕도 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많은 팀들이 기대하고 있는 코빈 번스는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페이롤이 1억 1,500만 달러인 미러키가 계속 살림을 줄이고 있는 건 FA까지 2년이 남은 번스, 우드러프, 아다메스 등과의 장기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에런 저지의 대안으로 인기가 많은 브랜든 니모에 대해서는 토론토,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재밌는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템파베이 레이스입니다. 템파베이는 프리먼에게도 진지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수준의 제안으로는 대형 FA를 데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유주얼 서스펙트 같았던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한 분께서 우루과이 출신 메이저리거가 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루과이 출신 선수는 없습니다. 도미니카, 쿠바,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 니카라과, 파나마, 자메이카, 바하마 등 중미 출신 선수들이 많은 것에 비해 남미 출신은 많지 않은데요. 일본 이주민들이 야구를 많이 하는 브라질에서 양 곰스를 포함해 5명을 배출한 반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수리남 출신은 없습니다. 헤수스 루사르도가 최초의 페루 태생이지만 태어난 곳만 페루인 베네수엘라 혈통의 선수이며 올해 휴스턴에서 뛴 마우리시오 듀보는 사실상 유일한 온두라스 선수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